안녕하십니까, 정지현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좀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. 3대 지수가 하락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.59%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. 야간 선물 시장은 0.52%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하락 출발을 좀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죠. 매파적인 좀 발언이 있었어요. 파월 같은 경우 금리 물가가 잡히질 않는다 하게 되면은 다시 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?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시장에 있어서는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. 일단 이 발언에 따라서 뭐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었다. 뭐 이렇게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저항 자리대에 진입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어요. 정고점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었고 121선에 있어서의 저항 그리고 추세 상단 자리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좀 보여집니다. 그리고 S&P 500도 마찬가지죠. 하락세 때의 상단 자리대 이 부분들이 위치를 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그리고 난 이후에 정고점 자리대 121선 라인대 이 부분들로 좀 저항 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항 자리대와 정고점 자리대 121선을 좀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의 상승 이 부분들이 부담스러웠고 그리고 파월에 있어서의 발언 이 부분들이 차익 매물에 좀 빌미를 제공을 했다라고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한국 시장으로 좀 넘어가서 좀 보게 된다라면 최근 들어서의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좀 나왔었죠. 그리고 난 이후에 또 다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10억 뭐 이 한도였던 부분들에 있어서 뭐 100억으로 추진을 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양도세 이슈 이 부분들을 인상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수급적인 흐름들에 있어서의 개선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최근 들어서 다시 시장에 있어서의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신용잔고도 다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은 추세대로 보게 된다면 여전히 뭐 하락 추세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지금 구간에서의 상승으로 전환을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시장에 있어서는 박스권으로 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들이 내년 시장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이 부분들을 염두를 해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일단 지수로 좀 보게 되면 급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어요.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갭이 여기 하나, 둘, 셋, 요 갭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첫 번째 갭, 요 부분들은 메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 요 자리 때. 그러니까 2400선을 지지를 요 장대 양봉의 시가가 2400 언저리죠. 요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준다라면 그나마 좀 괜찮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탈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요 구간에서는 일단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바닥은 나온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이런 식으로의 전환 이 생각들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2400선 이하로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지금부터는 뭐 분할로 다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고,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면 여전히 보유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2차 전지 쪽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. 그리고 난 뒤에
어, 공개적으로 좀 오픈 채팅방 밀리면 좀 매수를 해도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, 일단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고 24만 4천 원 언저리대에서 위치에 있을 때 조금 분할로 매수를 해보자라는 줍줍을 해보세요라는 좀 멘트를 좀 날려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좀 약해요. 생각보다 약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나 음봉이 좀 세개째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요 21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일단 미국 기업 앨범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저점을 지지를 해주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 3%대 후반대에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. 어찌됐든 간에 지수에 있어서는 좀 제법 밀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반 경직을 좀 보일 자리에서 밀렸던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국내 쪽에 있어서도 2차전 쪽은 제법 많이 밀렸어요.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볼 수는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일단 수급적으로 좀 보더라도 외국인 쪽은 일부 좀 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대차장고도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죠.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은 일단 반등 타이밍을 조금 더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지금 구간에서 두 가지 전략을 좀 세워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싼 주식군들이 좀 제법 많이 있어요. 우량한 주식군들 중에. 이 종목군들을 내년을 좀 대비해서 조정을 좀 받을 때마다 서서히 모아가는 그런 전략. 요 전략 하나하고 또 하나는 트레이딩 관점이죠.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슈라든가 테마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뭐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가상화폐라든가 아니면 그 빈대나 이런 부분들 테마성의 종목군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일단 이 부분들은 시시각각 매일 대응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싼 주식 같은 경우는 뭐 배당도 제법 나오면서 저PBR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. 이러한 종목군들 중에서 턴어라운드가 되거나 업황이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 섹터들을 발굴해서 천천히 모아가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이 부분들의 시장이 지금 현재 시장에 있어서는 오히려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.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굴뚝주들이 좀 제법 많고요. 그리고 음식료 쪽에서도 많이 좀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좀 찾아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.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도에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또는 턴어라운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들을 좀 본다든가 아니면 뭐 2차전지 쪽은 그냥 낙폭과대예요. 낙폭과대로 일단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.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자사주 매입이 좀 끝났죠. 자사주 매입이 끝났는데 다시 또 자사주 매입 공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계속적으로 공시가 자사주를 좀 매입하고 있는데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또 자사주 매입을 하죠. 주가를 일단은 하락시키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 서정준 회장의 전략이 참 마음에 드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아무래도 뭐 17만 원 이하부터 17만 원 이하로 올 하반기나 내년을 대비해서 줍줍하세요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. 제법 좀 많이 밀렸었고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냐 물어보셨을 때 매도 의견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죠. 모아가라는 줍줍 모아가라는 전략을 좀 했었는데 이거 밀렸다고 해서 여기에서 매도를 하세요라고 할 필요가 없겠죠? 매수를 해야 되겠죠?
만약에 이 부분에서 전략대로 말씀을 드렸다면 이미 수익 번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. 내년까지는 이어가는 보유를 하고 투자를 하는 전략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예요.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히려 더 괜찮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보유 혹은 매수 전략도 괜찮다. 근데 대신에 많이 올랐을 때 하는 것보다는 조정을 받았을 때 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. 자, 그럼 오늘 전략을 좀 보게 되면 지수는 좀 밀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,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쫄지 마세요. 쫄지 마시고, 매수 포인트 분할모 매수를 한다라는 거, 기존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면 좀 더 보유하는 전략,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,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, 일단 보유를 해 나가보자. 그리고 오늘 다음 주 정도면 다시 반격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일단 그 확률이 높아지려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선물, 이 선물이 지금 누적으로 매도 포지션으로 좀 되어 있는데, 요 외국인 선물이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면 보일수록 반등의 확률은 높아진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시장을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시장 밀린다고 해서 너무 쫄지 마시고, 심리 잘 잡으시고요. 반등 더 나올 거니까. 심리 잘 다듬으시고, 오늘장 잘 투자하시고,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저는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